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젊은 자원들의 신선함입니다. PSG는 11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스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매체가 PSG와 바르셀로나의 선수 명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는 신념과 상황의 영향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라민 야말과 올 시즌 파우 쿠바르시의 등장으로 바르셀로나는 향후 수년간 최고 수준의 측면 공격수와 센터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은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PSG의 평균 연령은 더 낮습니다. PSG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의 분석은 사실입니다. 중동 자본을 앞세워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던 PSG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젊고 유망한 자원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베랄도,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강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즌 약팀 마요르카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린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PSG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에게 팀의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한 PSG는 이강인과 무려 5년 계약을 맺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류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스포르트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PSG 선수단은 UCL 8강 진출팀 중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데요. 바르셀로나는 평균 나이 24.4세의 PSG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베랄도, 워렌 자이르 에메리, 바르콜라는 PSG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또한 PSG에는 이강인, 콜로 무아니, 우가르테, 비티냐와 같은 체력과 재능이 돋보이는 다른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PSG와 바르셀로나, 매우 다른 두 구단이지만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권력을 쥐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음바페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겠지만 팀의 미래이자 현재인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챔스 8강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파리의 왕자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음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나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명문 PSG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월 아시안컵 차출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15경기에서 출전하며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우승컵도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월 아시안컵 합류 직전 본인의 의지로 프랑스의 슈퍼컵인 트로페 대 샹피용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팀 합류가 늦어졌으나 이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PSG는 이강인과 음바페의 득점에 힘입어 툴루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은 볼키핑과 창의적인 플레이입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가 꼽은 것처럼 시야가 넓고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정교한 가마차기 득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국가대표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3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기회창출 1위, 키패스 1위 등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여기에 프리킥으로 공격의 혀를 뚫으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도 우측 윙어로 출전해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키패스 3개씩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에서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 모습인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고 PSG에서도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